안녕하세요. TAT 2급 세무실무 자격증이고요. 해당 강의는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TAT 2급 어떤 시험인지 같이 볼 텐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TAT 2급을 공부하러 해당 OT를 강의를 들으신다면 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겠죠. 자, 우리는 한국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에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들은 특징, 시험 안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진도라기보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이 과정 중에서 드디어 이제 TAT 2급으로 들어오신 거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무엇이고, 이제 공부할 것들은 무엇인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장 높은 급수가 TAT 1급이긴 한데, 지금 해당 영상은 이제 TAT 2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atkicpa.or.kr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를 늘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인가. 너무너무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잘못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른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시험 접수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회계사회라고 하면 회계사 협회도 있고 등등등 관련된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보고 계시는 AT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저는요, 지금 아직 로그인을 안 했죠. 제가 로그인을 안 하면 어떠냐면 내가 관련된 자료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아래쪽에 자료실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려고 하면 로그인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후다닥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돼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 접수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원서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 시험은 연 9회, 8회 요 정도 시험을 보고 있고요. 25년도 시험 일정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79회부터 87회까지. 2, 3, 4, 5월 달에 없네요. 그쵸? 6, 7, 8, 9월 달에 없고요. 10, 11, 12, 1월 달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9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네요. 9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일단 시험 일정은 이렇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TAT 이제 시험을 보러 오셨으니까 아마도 관련된 시험 중에 FAT 1, 2급 정도는 특히나 이제 FAT 1급 정도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TAT 2급으로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시험은 비대면 시험이에요. 비대면은 시험 장소에 안 가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여러분 개인적 이렇게 집에서 웹캠으로 장착된 컴퓨터와 그러니까 컴퓨터에 여러분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요. 컴퓨터로도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전송해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걸 이렇게 전송을 해. 전송을 해서 집에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집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감독관이 이런 화면, 이런 식으로 감독관이 이렇게 많은 컴퓨터로 여러분이 시험 보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험 감독을 하는 시험이죠. 상당히 좀 특이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무회계 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험 보는 거는 거의 처음으로 나온 거죠. 잘 되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시험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집에서 보니까 좋아. 그건 장점이야. 근데 이제 뭔가 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약간의 이렇게 능력이 없다. PC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시험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다 자료들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집에서 본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안 가요. 그건 좋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화면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럴 때 이제 AT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TAT 2급은 어느 정도 이제 숙지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또다시 그 다음 급수를 공부할 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일정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을 좀 가볼게요. AT 비대면 시험 자료실로 바로 들어가네요. 자, 들어가시면 시험 보기 전에 나 어떻게 시험 보는 거지? 주변 촬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요 가이드까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요 AT 출제하는 이제 시험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응시자들에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시험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될 것인지 자, 가이드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들어가셔서 최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또 시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용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더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원투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용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편 영상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관련된 이론편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T가 이제 어카운팅 테크니션이에요. 회계와 관련된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응시료가 조금 비싸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FAT가 있고 TAT가 있죠.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FAT 2급은 요 FAT 2급은 제일 초급이죠. 그리고 초급이 이해가 되면 FAT 1급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나름의 이제 중급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TAT 2급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중급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중고급이라고 보면 되겠다. 고급은 완전 고급은 TAT 1급이고 그 전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을 공부하러 오셨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FAT 과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합격을 하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TAT 2급으로 왔다고 전제하고요. 우리 모든 강의도 FAT 1급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매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강좌 수가 FAT 2급이 제일 많아. 얜 처음이라 다 얘기해야 돼. 근데 FAT 2급에서 얘기했어. 붙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FAT 1급에서 이제 추가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까지가 이제 모두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TAT 2급으로 들어오는 거라 여기까지는 공부가 됐다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 과정은요. 그 다음에 TAT 2급은요, 이론과 실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이 중에 과목이요. 이론이든 실무든 일단 과목은 세 과목으로 나뉘는 거야. 재무회계 편, 부가세 편,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심의 소득세 편. 이렇게 해서 과목은 세 과목으로 나뉘고 이 세 과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지 기출문제도 좀 보면서 시험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안내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제가 보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좀 봐주시고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객관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 둘을 더해서 10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 여러분은 7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이 됩니다. 객관식은요.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 편에서 문제들이 토탈 나와봤자 10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문항 중에 재무회계 몇 문제, 부가세 몇 문제, 소득세 몇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 수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회계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한 문제가 10문항인데 이론 점수가 30점이니까 한 문제당 점수 100점이 3점이네.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꽤 많은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해. 그리고 얘가 되면 그다음 더 좋은 스마트 A, I+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거나 조회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을 평가하는 실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포진돼 있고요. 실기는 전체 점수가 70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 더하면 100점이고요. 실기를 다 맞고 이론을 다 틀려도 70만 나오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뭐 그냥 극단적으로 이론 다 틀리고 실기를 다 맞기는 어렵지. 왜냐면 이론을 알아야 실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론이 안 되고 실기를 다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은근히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여러분이 직접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로 이 세무 중심.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TAT 2급이라는 말 대신에 종종 막 전산세무 2급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원래 그 TAT라고 하는 게 세무 중심의 2급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활용하죠.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2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이라는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의 명칭인데 TAT 2급이 전산세무 2급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저도 이제 TAT라는 용어가 입에 안 붙어.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해도 TAT는 입에 안 붙어. 일단 발음 자체가 이상해. TAT.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불러볼까? 텟, 탓. 이것도 웃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못 불러. 무조건 TAT라고 불러야 되거든. 근데 좀 입에 안 붙네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막 전산세무 2급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 저 강사님이 TAT 2급이 계속적으로 전산세무 2급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시험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소득세 파트가 좀 있다 보니까 1시간 반 시험 봐요.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그러니까 전산회계 된다 또 FAT 1급을 공부하시고 대부분 TAT 2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95%거든요. 바로 TAT 2급을 공부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급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FAT 1급 과정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자격증 따야지 해서 들어오는 게 TAT 2급이라서. 그럼 아마 FAT 1급 시험을 받거나 공부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지 아실 거야. 똑같아. 똑같은데 이런 소득세, 연말정산편,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FAT 1급은 제가 볼 때 FAT 1급으로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이제 공부를 온전하게 한 상태라기보다 처음인데 얘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하다 보면 좀 틀리고 잘 안 되고 이렇게. 근데 TAT 2급은 겨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풀겠지. 그래서 90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무 프로그램은 더존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A, 뭐 소문자 I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요. TAT 2급이 나름의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이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많이 따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특히나 많이 쓰거든요. 자체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없는 기업들은 더존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더존 걸 써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쪽에 이제 입사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 기업들이 선호하는 게 더존 프로그램 활용자. 그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무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TAT 2급 자격증을 취득했대. 그럼 대박이지 뭐. 그럼 바로 와서 실무해도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경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능력이 아무래도 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TAT 2급 자격증의 명칭이 이거야. 텍스, 어카운팅. 어카운팅과 텍스는 같이 움직이거든. 이게 결국은 세무회계잖아. 근데 이제 세무 중심인 거죠. 테크니션. 이래서 1시간 반. 이론 문제는 문항당 3점, 10문항. 그리고 실기는 문항마다 배점이 있어요. 이제 뒤에 문제가 쫙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되는지를 볼 건데 비대면 시험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비대면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수험자로서 응시할 때 특징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TAT 시험이 어떻게 문제화돼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는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TAT 2급 자격증과 관련된 이 시험에 전반적인 제가 문제를 잠깐만 하나 열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세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나는 전혀 회계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TAT 2급은 관심도 없으실 거야. 반드시 어떤 분들이 이 강의에 관심이 있냐. FAT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 나는 TAT 2급도 딸래. 그럴 때 오시는 거니까 뭐 기초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시험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다운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10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가다가 뭐 유상증자, 외화, 뭐 매출 뭐 뚝뚝뚝 있네요. 6번까지. 6번까지 재무회계. 그리고 7번 부가세. 8번 부가세. 두 문제 부가세. 마지막 9번과 10번 문제가 소득세 문제. TAT 2급은 과목이 4과목으로 나누는데 3과목으로 나뉘는데 소득세 문제, 부가세 문제, 나머지는 재무회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 수행은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같이 이제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았고 분개하래. 그럼 분개하고 나서 관련된 수치 명세서도 이제 같이 만드는 거고요. 쭉 회계 처리를 해요. 쭉쭉쭉 해요. 쭉 넘길게요 좀. 이런 식으로 증빙이 있고 부가세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발급해라. 뭐 이런 거 작성해봐라. 건물 등 작성해봐라. 비품 관련된 거 뭐 있다. 하고 나면 여기까지 이제 쭉 했잖아. 작업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아까 객관식이 10번까지 있었죠.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에 실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한 내용을 다 끌어다가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서 이 문제를 조회해서 답을 마킹하는 거야. 쓰는 거야. 주관식. 주관식, 주관식, 주관식 이런 식으로. 앞에 실무 수행이 틀리면 답이 틀려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수행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거 평가 문제 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막 2점씩밖에 안 주네. 얘는 3점이지만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을 조회하는 문제로 22점. 그리고 그 다음 결산 문제를 또 하래. 그럼 막 결산을 하는 거야. 수동결산, 자동결산 막 해. 그리고 나서 재무회계랑 관련된 문제 21번부터 이제 또 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결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제 전체 점수 23점.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세 문제. 사원 등록하세요. 기본공제 받는 거 이제 넣는 거죠. 쭉쭉 넣고. 근로소득 관련된 실무수행평가 앞에 입력한 거 있지? 그러면 문제 풀어봐. 36번부터 40번까지 쫙 풀어나가시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하래. 일용직 사원도 15만원 넘어가면 세금 내거든요. 그게 얼마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일용직 사원 얘를 딱 등록했어. 그래서 쭉 실행했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내가 물어볼 거다. 답을 적어라. 1, 2, 3, 4 해가지고 점수 7점이네. 응. 그리고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승엽 대리의 연말정산 시행하시오. 쭉쭉쭉쭉 쭉쭉 현금영수증 보호장성 보험료 교육비 월세 납입 이런 식으로 쭉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 45번부터 50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했다면 이 사람의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네가 입력한 거 봐봐. 몇 퍼센트 나왔어. 답을 찾는 거야. 실효세율은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은 다 틀려요. 찍어? 그래도 안 돼. 내가 입력한 걸 토대로 조회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졌어.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TAT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시험을 대비할 때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앞에 입력한 거 그대로 내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예전에는요. 대면 시험을 볼 때 이게 연말정산을 하는 거면 그냥 연말정산에다가 입력하면 그게 답이었어.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수행해.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찾아. 이런 거야. 그래서 예액 언제 얼마야? 보장성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답 적어봐. 입력한 게 맞으면 얘가 맞을 거고 입력이 틀렸으면 틀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시험이 좀 특이하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대충대충 공부하면 TAT 2급은 그냥 싹 다 틀려요. 답이 없어. 대충 넣었더니 답이 다 틀리는 거죠.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 없어서. 자, 그래서 TAT 2급은 FAT 1급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지금 연결을 해드리면 FAT는 대부분 상기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TAT는 제조업이에요. 법인이고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출제되는 과목 자체가 이제 세 과목으로 늘어나요. 일단은 재무회계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23년도에 또 개정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저도 이제 23년도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세율이 아주 많이 변경됐어. 그래서 이것도 23년도 버전으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재무회계는 뭐 개정된 건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담아서 과목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시고 자, 이론을 공부를 세 과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하는 실무편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입력 연습을 해나가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얘나 같이 쫙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재무회계라는 이론을 모르면 분계를 모르니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고 부가세 이론을 알아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소득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시고 실무 수행을 쭉 연결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랑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짧게 엑기스만 뽑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TAT 2급 재무회계 진도를 나갈 때는 그냥 세무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세무중심 자격증이고요. FAT 1급은 상기업이고 법인이어서 매입하는 게 맨날 상품이고 매출해봤자 상품 매출인데 TAT 2급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입하는 게 주된 매입이 원재료가 될 거고요. 얘를 제품으로 제조해서 제품을 매출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과목이 조금 바뀌어요. 얘는 상품만 매입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재료를 매입할 거고 얘는 상품을 매출했지만 나는 제품을 매출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기업은 제조원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판관비만 처리해요. 판관비는 코드가 몇 번이냐면 800번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TAT 2급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리후생비가 제조에도 있고 판관에도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 이게 코드가 500번대고 얘가 800번대인데 그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같이 수행할 거고 여튼 똑같은 비용이 제조에도 있고 판관에도 있다는 거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바뀌는 순간 내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다는 거. 그리고 FAT 1급은 재무회계만 나오는데 TAT 2급은 재무회계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것도 조금 어려워지고요. 소득세는 처음으로 어렵게 나오겠지. 이렇게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전산이 세무 쪽과 관련된 자격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TAT 2급은 제조기업이니까 직원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직원들 회식을 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인데 이 복리후생비가 500에도 있고 600에도 있고 700에도 있지만 800에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계속 가니까 600이나 700은 여러분이 쓰는 코드가 아니어서 무시하셔야 돼. 그냥 내가 스스로 무시를 해야 돼. 그러면 500과 80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회식이 생산직 직원들이 회식을 했다. 그러면 제조원가로 분류되기 위해서 코드를 500번대로 구분하고요. 아니야, 이거는 영업직 직원이야. 뭐 회계팀 직원이야. 판매부 직원이야. 판매랑 관련된 회계팀 해당하는 부서의 복리후생비야. 그러면 판관비로 분류할 수 있게 800번대. 그 사실은 코드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들어갈 땐. 그리고 제가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판관비라고 말을 할 거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TAT 2급의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 내용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 TAT 2급에서는 재무회계가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개념정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당좌, 재고, 유동,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해서 비유동이죠. FAT 1급에서요. 대부분 다 다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뭐 단기 대여금, 선수금 이런 거 다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야. 대손 회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시험을 많이 내거든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중요해지고요. 퇴직연금 아주 많이 나오고요. 특히 유형자산은 교환, 재평가 그리고 이 정보보조금 꽤 많이 나와요. 무형자산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비유동부채 중에는 사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사채 중심의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진도를 나가줘야 되고 충당부채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자본 중에는 우선상계를 고려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또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우리 FAT 1급에서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하셔야 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요거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TAT 2급을 공부한다고 해도 FAT 1급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큰일 났다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재무회계를 FAT 1급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그렇게 나가고요. 부가가치세도 FAT 1급에서 공부를 전체 범위 중에서 한 40%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를 공부하기 위해서 60%를 추가로 공부한다. 소득세는 아예 처음으로 셋밭이 공부한다. 이게 TAT 2급 시험을 보기 위한 각각의 과목별 학습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저는 TAT 2급 23년도 세무실무 자격증 재무회계 이론을 OT로 이번 시간을 한번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재무회계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